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다시 한번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장이 지금 10월 들어서 상당히 어지러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소비 지표 이번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이보다도 조금 더 주목해 보셔야 할 이슈들 살펴보시면 국제 정세가 다시 한번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주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10월에서 11월로 넘어가게 되며 2달 정도만 이 시장의 올해 분위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11월 1일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고요. 여기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이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스탠스를 엿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고용 보고서도 이번 주에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이와 더불어 미국의 시가총액 1위죠. 애플의 이런 실적까지 발표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번 주도 이슈에 따른 많은 흔들림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탄탄한 전략들이 필요할지 모닝쇼 오늘도 뉴스부터 먼저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단 주말 중에 있었던 소식인데요. PC 물가지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일단 보시면 미국의 상무부가 9월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PC 가격지수가 전월보다 0.3% 증가했다고 밝혔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그동안 이 PC 가격지수에 대한 흐름들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전년 동월 대비로는 3.7% 오른 게 전문가의 전망치에 부합했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일단 근원 PC의 가격지수 역시나 물가에 대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지표 중 한 가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이 PC의 가격지수는 전월보다는 0.4%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2달째 0.4% 오르는 흐름을 이어가게 된 것이고요. 지금 살펴보시면 PC 지수 일단 점차적으로 내려가는 그런 분위기를 가져가다가 일단 지난달과 이번 달까지 비슷한 흐름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때 발표된 PC는 시장의 분위기를 바꿀 만큼 큰 파장을 일으키지는 않았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악화되지는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더 악화되지도 않았다는 그런 지표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월가에서는 다음 달 FOMC에서 결국에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굉장히 우세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동결한 뒤에 추가적인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금리 인상을 추가로 할지 말지 판단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PC 가격지수와 더불어서 소비자 물가지수까지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었는데요. 이와 더불어 이번 주에는 예정돼 있는 고용보고서 이 부분도 연준의 스탠스에서 조금 더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이 가자지구 이쪽에서 국제정세가 좀 악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지금 이제 지상전이 시작됐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상대로 전쟁 이후에 최대 규모의 폭격을 벌이게 됐는데요. 사실상 모든 외신에서도 지상전이 시작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일단 국제사회가 예상했던 침공이라든지 전면전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이 두 번째 단계에 돌입했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지상전을 통해서 이 신호를 확대하고 있다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상전을 확대하는 가운데 하마스를 지원하고 있는 이란은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X에 글을 올리면서 시오니스트 정권의 범죄가 한계선을 넘었다며 이로 인해 모두가 조처를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까지 참전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큰 폭으로 이 시장에 파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유가까지 흔들 만한 사안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에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중동에서는 이렇게 전쟁 리스크가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는 리스크가 올라온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도 좀 전해드리면요. 이스라엘군이 남부 국경에서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가자지구 한 터널 입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원들과 현재는 교전 중이라는 보도들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그동안 미중 갈등이 강화된 가운데서 둘이서 또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는 그런 보도들이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익명의 미국 당국자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 중인 왕이 중국 외교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 사이의 만남에서 양국 정상회담 개최에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미중 갈등의 시기 해결이 좀 실마리가 풀릴지 이런 부분들이 주목되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나온 보도를 좀 살펴보시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양측에서 이렇게 정상회담 소식이 나온 가운데 일단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왕 장관이 중국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았을 때 미중 정상회담까지 갈 난관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당시에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과 합의한 사항을 미중 양국이 이행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인데요. 이 내용에는 신냉전이나 중국의 체제 변경을 추구하지 않고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 내용들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가능성도 살펴보실 수 있겠지만 언제든지 이 부분이 좋지 않게 번질 수도 있다는 점까지 리스크와 함께 안고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말 중에 있었던 소식들 3가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모닝쇼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